안녕하세요. 8월 26일 일러스트 자격 시험 대비 각 기출문제를 통한 핵심 분석 및 학교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기출문제는 최근 이제 한 달 전에 7월 22일 시험 본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 문제의 어떤 동향 분석, 그리고 합격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효율적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내용은 7월 22일자 기출문제의 1급 비용 문제입니다. 거기 1번 문제는 BI/CI 디자인으로 주제가 피셔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어부라는 걸로, 예, 어촌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걸로, 전체적인 문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1번은 어부를 중심으로 해서 배경이 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거기에 바닷가에 새우나 물고기, 그리고 조끼가 있죠. 예, 라이프 자켓 해가지고 어떤 안전 조끼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동이에 들어가는 이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낚시에 대한 내용으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파라다이스라는 타이틀을 놓고 시월드라고 하는 내용으로 해서 서브 타이틀을 위쪽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세 문제가 나오는데, 저희가 제한 시간이 있죠. 90분 동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문제에 대한 배점을 보면 1번이 25점, 2번이 35점이고 3번이 40점입니다. 그러면 1급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제작해야 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합격 전략에 대한 부분에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면 2번과 3번을 먼저 작업하고, 남은 시간이 있다면 그 남은 시간에 1번을 작업해서 거기에 1점, 2점이라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문항의 문제는 작업 방법과 문자 효과가 있는데, 작업 방법은 매년 똑같습니다. 문자 효과는 주제에 따라서 그 글자에 대한 부분이 이제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문자 속성이나 글자 크기, 그 다음에 컬러 지정은 이제 달라지겠죠. 근데 유형은 이제 비슷하게 나와 있고요. 2번도 마찬가지로 작업 방법에 대한 부분에서 주제의 각 요소별, 내용은 그때 바뀌고, 패턴을 등록해서 만든다든가, 클리핑 마스크를 이용한다든가, 브러쉬, 에펙,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해서 작업하는 유형은 같습니다. 문자 효과도 주제에 맞게끔 그 문자에 대한 글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이제 글꼴이나 전체적인 글자 크기는 거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정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광고 디자인인데, 전체적으로 포스터 디자인에 가까운 유형이고요. 거기에 심볼이 들어가는 것은 지금까지 나왔던 유형이 공통적인 요소이고요. 주제에 맞게끔 물고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이 나와 있죠. 타이틀에는 인벨로퍼 디서트로 왜곡 문자 형태로 작업이 진행된 것이고, 거기에 브러쉬, 에펙, 클리핑 마스크, 이러한 유형은 기존의 기출문제가 공통적으로 쭉 나와지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여러분이 90분 동안 최대한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2번과 3번을 먼저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1번을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작업을 한 다음
미완성인 대로 그대로 저장해서 제출하면 부분 가점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면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저는 실제 시험 볼 때 어떤 순서가 아닌 각 문제에서 실제 일러스트는 편집보다는 제작이라는 부분이 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를 보면 바로 작업할 것이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한 부분에서 표현의 접근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면은 효율적이고 그리고 크게 어긋나지 않게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부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신으로 나와 있죠. 상반신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전체적으로 얼굴 부분, 얼굴 부분이 있고요. 얼굴 부분이 있습니다. 얼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반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배경에 이제 배가 있고요. 배가 좀 기울어져 있죠.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기울여서 그릴 것이 아니라 이거를 수평으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완성한 이후에 기울이는 방법을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여기다가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지금 배의 유형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이렇게 약 한 30도 정도? 그쵸? 한 30도, 15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수평으로 그려서 수평으로 그려서 작업을 완료한 다음 전체를 선택한 다음 얘를 회전시켜주면 회전시켜주면 훨씬 더 작업에 대한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좀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람의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얼굴 모양이 먼저 들어가야겠죠. 얼굴 모양 들어오고 머리 모양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목구비, 눈썹, 그 다음에 눈, 코, 그 다음에 이제 수염 이렇게 나올 겁니다. 특히 수염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리는 방법에 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있죠? 이렇게 여기 보면 배 이제 튜브로 형태로 나와 있는 건데 이 부분도 어떠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에 있는 파도 부분에서 위에서 물결 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어떤 식으로 작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러스트에서 1번 문제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우선 투비 형태를 한번 볼까요? 투비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을 이제 그리죠. 원을 그립니다. 그러면 이 원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면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럼 이 면에 대한 부분을 여기 튜브는 가운데가 펀칭이 됐죠. 그래서 테두리로 놓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께가 있겠죠. 그러면은 두께를 여기서 1포인트씩 올리는 것보다는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서 대략 20에서 30으로 40으로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너무 두꺼우면 30으로 맞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께만큼 면으로 만들어야겠죠. 오브젝트에서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 네. 그러면은 이 자체는 지금 현재 두께만큼 면으로 됐고 링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서 면 컬러는 지금 현재 흰색이죠. 그래서 디폴트 컬러인 면은 흰색을 주고 이쪽에다 놓겠습니다. 면은 흰색을 놓고 테두리는 지금 현재 M30에 Y30이 있고 M50에 Y50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해놓고 F6을 누르면 컬러가 나오죠. 컬러가 나옵니다. 컬러가 나옵니다. 이렇게 F6을 누르면 거기서 면 컬러가 지금 현재 M이 50이죠. M이 50이고 탭 치고 그 다음에 Y가 100을 줘볼까요? 100을 주면 주황색이 나오네요. 테두리는 투명을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복사를 한 다음에 면 컬러에서 M을 다시 80을 주겠습니다. M80. 그 다음에 Y를 90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 부분이 나오네요. 또 하나 복사하겠습니다. 지금 컬러 요 M 값에 대한 부분을 다 복사해 보는 겁니다. M30 있고요. 그 다음 탭을 치고 Y가 30입니다. M30에 Y30은 지금 살색 형태로 나오고 있네요.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 두 번째 M50에 Y 90, M80에 Y90 이 형태가 요거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실질적인 테두리 값이 M80에 Y가 90인 거죠. 그리고 먹은 0입니다. 이렇게 주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러면 테두리 값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 테두리는 면에 대한 부분에서 테두리가 두꺼워지면 이 면의 형태가 더 늘어나면 안 되고 테두리가 안쪽으로 두꺼워져야겠죠. 스트로크를 보게 되면 우리가 두께에 대한 부분에서 기준선의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안쪽으로. 두 번째 꼴을 주고 두께를 올리게 되면 이렇게 안쪽으로 테두리가 들어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이 얼라인 스트로크에서 가운데로 기준선을 가운데로 두고 테두리를 두께가 줄 건지 그 다음에 테두리 두께가 기준선을 중심으로 안쪽으로 올 건지 바깥으로 갈 건지에 따라서 그 결과값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현재 이 튜브의 형태는 면 부분이 좁아지면서 테두리가 안쪽으로 두꺼워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께를 조금씩 올려서 전체적인 비율을 어느 정도만 맞추시면 됩니다. 이 면에 대한 두께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두께를 맞추고 그 다음에 복사하시면 이 부분은 더 볼 거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 부분을 보겠습니다. 배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경우였죠. 라운드진 사각형이 있습니다. 기존에 제공되는 오브젝트에서 라운드가 되는 이 사각형을 누르고 화살표 키를 누르면 모서리에 라운드 되는 정도를 조절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적당하게 라운드 값을 조절하시고 그 다음에 배 아래쪽에 이 부분은
원으로 그리겠습니다. 원으로 그릴 때에는 전체적인 원을 배 모양 형태로 맞춰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원을 옮겨서 배 모양의 형태로 준 다음, 지우개 툴을 보시면 거기에 나이프가 있습니다. 나이프로 직선으로 얘를 끊는 거죠. 그래서 먼저 Alt 키를 누르고 클릭한 다음 위쪽 상판 부분의 중간점으로 지나가서 이 부분을 없애버리고, 이거는 이제 다시 하나 둘 셋, 기본적으로 한 3개고 보이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요런 두께로 한 하나 둘 셋 4개 정도가 되는 거예요. 2개씩 온다고 보면, 얘를 똑같이 나이프로 갖다가 가운데에서 Alt 누르고 수평, Alt 누르고 수평, 이 부분은 간격을 좀 비슷하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Alt 누르고 수평, Alt 누르고 수평, 이렇게 나눠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보시고 몇 번으로 간격을 보시면 금방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금방 간격을 맞춰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잘라진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얘를, 이 위에 상판을 컨트롤 시프트 중괄호 닫기로 앞으로 가져오기 하거나, 아니면 얘를 뒤로 보내거나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주시고 전체적인 간격을 맞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칼라를, 저는 이제 여러분이 만들 줄 아시니까 기존에 있는 걸 찍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찍고, 여기 면에 대한 거니까, 그쵸? 스포이드를 갖다가 선택하고 찍으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찍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찍어주고, 여기도 또 찍어주고, 여기 마지막 것도 이렇게 찍어줍니다. 찍은 다음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기울여 주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기울여서 그리지 마시고 수평으로 그린 다음에 그리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파도에 대한 모양은 라운드지게 그리고요. 전체적으로 라운드지게 타원을 그려줍니다. 타원을 그려주고 비율을 맞춰서 그려주고, 그 다음에 원으로 갖다가 자를 만큼만 그려줍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려주고 적당히 옮겨주는데, 이 부분이 구분이 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색깔을 달리 주는 거죠. 뭐 파란색으로 주든지 해가지고 각각의 모양을 짧게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내용은 Alt키로 복사하면 되겠죠. 그래서 Alt키로 복사해서 그 모양 정도를 변화 있게 주시고, 너무 똑같이 맞추려고 하시다 보면 또 거기에서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히 모양을 맞추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맞추신 다음에 크기 좀 줄일 건 줄여서 맞추신 다음 전체를 선택하고, 패스파인더는 컨트롤 시프트 F9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 거에서 낮은 걸 빼는 거니까 빼기로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라디언트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라디언트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높이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낮춰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라디언트 툴을 더블 클릭하면 면에다가 실린더의 컬러를 넣을 수가 있는 거고,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 하면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푸른색으로 비슷하게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적절하게 그 컬러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배하고 같이 넣어서 크기 조절하고, 컨트롤 시프트 뒤로 보내면 중괄호 열기 형태로 해서 지정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가졌을 때는 앞으로 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인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형태를 고지고대로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얼굴에서는 타원 형태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귀 모양은 별도로 여기다가 원으로 갖다가 그려준 다음, 원으로 그린 다음, 원의 모양을 적절하게 위치를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복사해서 맞은편에다가 똑같이 맞춥니다. 비슷하게. 귀가 튀어나오는 정도를 보시고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냥 미리 합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염 부분인데, 수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면이긴 하지만 이 자체의 모양은 선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펜 툴로 여기서 클릭하고 이 얼굴 형태를 따라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여기 테두리의 색깔은 진하게 주시면 됩니다. 진하게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올라오겠죠.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 테두리에 대한 두께는 일단 1차적으로 두껍게 줍니다. 주고, 양 끝의 모양은 라운드 처리해 줍니다. 라운드 처리해 주고, 그 다음에 다시 펜툴로 여기서 수염이 나오는 이 부분 있죠? 그 부분을 겹쳐서 그립니다. 이렇게 라운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쪽 아래로 내려와서 라운드 처리해 줍니다. 그럼 이제 얼굴에 맞춰서 어느 정도 그렸기 때문에 얼굴은 잠깐만 옮겨 놓고요. 옮겨 놓고 이쪽으로 와서 빠져나와서요. 지금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쵸? 이 상태에서 이것만 빼고요. 뺀 다음에 이 부분을 면 처리하는 겁니다. 패스해서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면 처리해서 이 내용은 잘 보이게 면의 값은 검정색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위치를 적절하게 조절합니다. 위치를 적절하게 조절하시고, 여기도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튀어나오는 부분이 조금 줄어들게끔 만들어 주고요. Alt 키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쳐야 되겠죠. 합쳐주고, 그 다음에 각각의 요소에서 여기 라운드 지는 값이 있죠.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 모서리가 라운드집니다. 이렇게 라운드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주면 라운드가 집니다. 그러면 이 수염에 대한 부분에서 라운드 지는 형태는 금방 요소가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서는 이 부분이 올라와야 되겠죠. 이 부분이 올라와야 됩니다. 이 부분만 활성화 시켜서 위쪽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은 다음에 얘를 올려주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올라갑니다. 두께에 대한 부분 조절해서 올리시면 되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가운데 부분만 올려 보겠습니다. 쭉 위로 올려주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올려줍니다.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수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올려서 수정이 되게끔 올려줍니다. 그럼 대략 이 수염에 대한 모양이 어느 정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위에다 올려놓으면 이런 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머리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이 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대칭 구조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펜틀에 와서 위에서 쭉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그 다음에 다시 옆으로 가죠. 그 다음에 이제 길을 살짝 덮었네요. 덮어서 다시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일로 와서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다시 위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이 형태가 저희가 왔다 갔다 가로 세로 비율 맞출 수가 있고요. 회전툴의 밑에 보면 반전툴이 있습니다. 거기서 Alt 키를 눌러서 축의 방향을 옮긴 다음 양쪽으로 대칭 구조로 얼굴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런 부분에 겹치겠죠. 겹치는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쪽과 이쪽을 이제 서로 같이 맞춰야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게 맞출 수 있는 게 됩니다. 또 이쪽도 여기만 선택해서 또 맞추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사실은 요거 부분이 겹쳐 있으니까 합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Alt키 눌러서 양쪽으로 좁혀주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라운드 처리인데 시간에 따라서 여러분이 수정을 해야 될지 안 될지는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왔다 갔다 움직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좀 조금씩 조절을 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 조절하시면 됩니다. 눌러서 조절하시면 돼요. 잘 안 되긴 하지만 조금씩 조절하시면 이렇게 방향선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목구비에서는 여기에 보면 눈 부분이 있는데 눈은 펜툴에서 지금 보면 반원 형태를 그렸죠. 이렇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연결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반드시 연결해 줘야 됩니다. 연결해 주고 그 다음에 크기 좀 조절을 하시고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또 좌우 길이 맞추면 되겠죠.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 Alt키 눌러서 그대로 이쪽으로 반대로 돌리셔도 됩니다. 위치는 거의 비슷하게 맞추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원 같은 경우는 여기 블럭이 있습니다. 블럭에 대한 크기를 중가로로 이렇게 줄여서 중가로 지금 열기를 눌렀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찍어 주시면 동그랗게 나올 거고요. 펜툴에서 코 부분 코 부분은 요 눈매가 이제 요 위에서 위쪽 눈에 대한 부분에서 높이를 맞춰 가지고 그림자를 그리듯이 그냥 여기서부터 클릭하고 라인으로 그립니다. 라인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끝부분에 클릭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께에 대한 부분은 여기 오셔가지고 선택을 다시 한 다음 두께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께를 올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면이면 그대로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을 오브젝트에서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 하시면 돼요. 그럼 면 다 되겠죠? 위치만 조절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흰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원을 그립니다. 원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하얀색 포인터로 이 부분이 내려가면 되겠죠. 이렇게 반대로 아랫부분은 더 내려오면 됩니다. 전체를 선택하고 가운데만 이렇게 내려주셔도 됩니다. 원 가지고 됩니다. 그리고 줄이고 전체적인 크기에 대한 부분 맞춘 다음에
이 위치에다 갖다 놓으면 되겠죠. 이 위치에 갖다 놓으면 됩니다. 이 부분의 색깔은 흰색이었죠. 그러니까 흰색을 주고 반대로 수염을 앞으로 가져오면 되겠죠. 앞으로 가져오고 여기다가 올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크기도 좀 조절하시면 됩니다. Alt 눌러서 조절하시고 그 다음에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면 이 부분도 충분히 맞출 수가 있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면으로 작업을 할 건지 선으로 작업할 건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이 처음에 문제를 봤을 때 얘를 어떠한 방법으로 면을 어떻게 분할해서 작업을 하면 훨씬 더 쉽고 빠르게 그리고 유사하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고민하는 시간은 적어도 2, 3분 내에 끝내야 됩니다. 문제 보고 2, 3분 안에 얼굴 부분이랑 이런 부분의 처리를 그림을 그릴 때 선으로 그려서 면으로 변환할 건지 아니면 면으로 그려서 각각의 면들에 대한 계층 구조를 앞뒤로 보낼 건지 그런 부분을 계산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몸통 같은 경우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는 검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몸통 같은 경우는 지금 목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죠. 목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이 지금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옷이 그 사이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목과 상반신에 대한 이 부분은 팔하고 구분해서 얘를 이렇게 쭉, 쭉 여기까지 안 보이는 부분까지 연결해 주는 거죠.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팔 부분은 이제 별도로 이제 그리는 거죠. 얘는 별도로 따로 이쪽만 별도로 따로 그려서 엄지를 포함해서 이걸 그려주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선은 따로 그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기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만큼 그리고 여기는 별도로 따로 그려서 합쳐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의 조끼는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 팔하고 연결되는 부분에서 구분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도 구분해주고 팔도 구분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도 목에서 흰 티가 있는데 이 부분도 이렇게 따로 그래서 계층으로 뒤로 보내는 형식으로 그리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리본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에 여기 보면 윈도우에 보시면 브러쉬가 있습니다. 브러쉬가 보통 1급에서는 2번, 3번 다 활용하게끔 그렇게 문제가 되어 있는데 브러쉬를 보시면은 브러쉬를 우리가 새로 만들어서 등록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브러쉬를 가지고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라이브러리 메뉴가 있습니다. 브러쉬 거기에 데코레이티브에 보면 배너 앤 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데코레이티브 배너 앤 실 들어가 보시면 리본 형태가 나와 있고요.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것은 컬러를 보시는 게 아니라 형태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양과 비슷한 형태를 끄집어 내시면 됩니다. 끄집어내고 이 부분이 선택을 해보면은 그룹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오브젝트에서 언그룹으로 이 언그룹은 글자가 흐려질 때까지 이렇게 흐려질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제 흐려졌네요. 적어도 한 3번 정도는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면들이 따로따로 선택이 됩니다. 그때 컬러 바꿔주고 모양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더 일부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수정하시면 그 모양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쪽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한쪽은 어떡합니까? 예, 나머지 한쪽은 여기서 이 부분은 아예 없애버립니다. 예, 여기는 다 없애버리겠죠. 딜레트. 없애버리고 이 아랫부분만 어떡합니까? 예, 이거랑 요 부분이랑 선택해서 반전틀로 예, Alt 키를 눌러주고 예, 카피를 하시면 맞은편에 붙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요? 붙는 거는 예, 뒤로 보면 됩니다. 뒤로. 예, 뒤로 보내서 뒤쪽으로 붙게 하고 길이에 대한 부분은 예, 조금 더 예, 늘려주시면 예, 브러쉬에 대한 부분에서는 예, 칼라에 대한 적용 외에는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이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에 에서는 실질적으로 배점 부분으로 확인해 보면 예, 이 부분이 이제 25점으로 되어 있죠. 네, 여기 보면 25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는 내용에 대한 어떤 시간적인 투자 대비 배점으로서는 조금 낮은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90분 동안의 시간 안배를 할 때 각각의 40분, 40분씩 끊으면 80분이죠. 거기에 10분인데 전송 시간이 있습니다. 전송 시간 한 2분 정도를 남겨놓고 나머지 이제 10분에서 8분 정도 됩니다. 그러면 8분 동안 여러분이 이 부분을 그릴 수 있는 부분을 예, 계산해서 나는 배 예, 또는 거기에 대한 뭐 배하고 파도하고 리본하고 사람을 그릴 때에는 사람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최소한 배경만 그리고 저장해서 제출한다면 그 부분에서 부분 배점이 이제 적용되니까 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시험에 예, 응시하는 예, 결과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1번은 여기까지로 해서 일단 예, 잠깐 예, 쉬었다가 예, 2번을 다시 한번 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